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강의를 진행할 김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따라잡기 중 레이아웃과 스타일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기출 따라잡기 강의는요, 최신 기출 문제 중에서 주요 영역을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문법이나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앞의 강의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부터는 주요 영역별로 분석해서 저희가 코드를 어떻게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과 스타일 지정, 그리고 헤더 영역과 메뉴 디자인, 이미지 슬라이드와 콘텐츠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을 주제로 나누어 봤는데요. 이 주제들의 강의 수는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텐데요. VS 코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스 코드 편집기이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집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코드 자동 완성 기능 등 여러 가지 코드를 만들기에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윈도우와 리눅스, 맥OS 등 여러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편집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시작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새 파일을 만들고 또 새 폴더를 만들고 또 최근 항목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래 체크 표시가 꺼져서 이 페이지를 다시 찾고 싶은 경우에는 메뉴, 도움말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페이지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편집기의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탐색기 버튼에서는요, 작업하고 있는 폴더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탐색기는 실제 PC의 저장소와 똑같이 매칭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폴더를 이곳에서 만들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해당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색창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폴더 내의 모든 파일에서 단어를 검색하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스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하고 있는 코드를 GitHub에 연동시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실행과 디버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기능인 확장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한글 언어팩을 설치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글로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소스 창입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단축키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파일, 기본 설정, 바로가기 키에서 추가, 생성 혹은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폴더와 파일을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 폴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할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라는 폴더 이름을 만들어서 폴더를 선택했고요. 실제 수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수험 번호, 비번호로 된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폴더를 열면 탐색기의 가장 위쪽에 폴더의 이름이 나오고 새 파일이 아이콘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새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파일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index.html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화면에 이제 index.html 소스 창이 만들어지고요. 해당 창에서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윈도우 탐색기로도 한번 열어볼게요. 실제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라는 폴더에 index.html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 안에 또 추가로 폴더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새 폴더 아이콘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SS라는 폴더를 저는 미리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CSS 폴더를 만들어 주었고요. 하위 폴더에서 새 파일을 만들 경우에는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tyle.css라는 파일의 이름으로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고,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소스 창도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에서 와이어프레임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와이어프레임을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가로형 와이어프레임은요. 헤더 영역에 로고와 메뉴가 가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형 와이어프레임은 화면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로고와 메뉴가 이렇게 줄지어서 세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로형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와이어프레임에서 확인하신 그 예시를 저희가 문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또 자세한 코드 설명들은 영진닷컴의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리아은행이라는 웹사이트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작업할 폴더를 열어주시고요.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저희가 완성된 모습을 예시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index.html에 가장 먼저 HTML5 표준 문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기본 틀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특히 HTML5 문서의 시작과 끝을 HTML 태그로 열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표준 문서의 선언부인 doctype과 HTML이라는 태그를 꼭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 영역에 문자셋도 꼭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가 제작할 레이아웃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지에 이 와이어프레임은 제공이 되는데 이곳을 어떤 영역으로 나눠야 될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쉽게 저희가 작업할 내용들을 한번 손으로 기입해 보면서 구성을 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헤더와 푸터 영역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각각 태그에 스타일을 따로 입히기 위해서 div 태그로 한 번 더 감싸 주었는데요. 이때 저는 이 영역의 스타일을 동일하게 지정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랩으로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bodyWrap이라는 클래스로 div 태그를 또 나누어 주었고요. 그럼 실제 안에 컨텐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로고 자리와 메뉴 자리를 한번 표시해 주시고요. 이곳에 div 태그를 또 입혀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뉴 부분, 메뉴 영역은요, nav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와 콘텐츠 자리로 나누어 줄 거고요. 각각 또 div 태그를 사용해서 한번 씌워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 슬라이드와 콘텐츠로 저는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태그의 클래스들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지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고 자리와 하단 메뉴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도 구분해서 또 div 태그를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 로고는 바텀에 해당하는 BT 로고라고 저는 지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는 사이트로 한번 크게 먼저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분석해 보았고 우리가 작업할 클래스들도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시험지에 잘 적어두시면 시험을 풀 때 용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구성한 와이어프레임 레이아웃을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디 태그 안에 저희가 짠 레이아웃들의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와이어프레임의 상단 영역이었죠. 네, 로고와 메뉴 자리를 추가해 줄 텐데요. 맨 처음에 헤더 태그를 씌웠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 안에 랩으로 한번 감싸주는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로고와 메뉴를 각각 div 태그로 또 씌워서 저희가 클래스에서 지정한 대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인 슬라이드와 콘텐츠 영역도 이렇게 코드대로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어프레임의 하단 영역 또한 맨 처음에 지정했던 부터 태그 안에 랩으로 또 div 태그를 안에다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로고 자리, 하단 메뉴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까지 저희가 레이아웃 기록한 대로 저희가 구성한 대로 코드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자리에는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가 더 추가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평소에는 div 태그로 이 공지사항 자리 또한 나눌 텐데요. 이 문제에서는 탭으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ul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div 태그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네, 탭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을 클릭해서 각각 화면이 전환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HTML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탭이 어떻게 HTML로 구현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ul 태그 안에 li 태그로 각각의 구역을 나누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목록 안에 또 div 태그를 삽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과 갤러리 자리를 한 번 더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div 태그로 각각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역을 나눈 대로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UL 태그를 먼저 추가해 주시고요. 그 안에 li 태그들 2개가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ther web이라는 div 태그 안에 이렇게 배너와 바로가기 자리가 있었던 것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크롬 창을 열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꼭 저장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화면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HTML은 이렇게 내용들만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스타일들은 다른 파일에서, CSS 파일에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쁘지 않은 이 화면을 가지고 옷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CSS 폴더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 style.cs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네, 스타일 시트에 맨 처음으로 적어야 할 것은 문자에서 제시했던 문자 인코딩 방식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UTF-8로 캐릭터 셋을 꼭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밑에 주석을 달아놨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하기 편하신 대로 주석도 추가하고 삭제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SS 파일을 만들었으면 가장 먼저 index.html과 연결해줘야 합니다. 네, 연결하는 코드는 화면과 같은데요. 헤드 태그 안에 링크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스타일들을 입힐 것인지 코드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맨 위에 범용 선택자 안에 이제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스타일들에 지정되는 범용 선택자이기 때문에 마진과 패딩을 0으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목록을 사용할 경우 스타일이 지정되지 않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도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폰트의 기본 색상은 시험 문제에서 이 컬러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대로 컬러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TML과 바디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 텐데요. 동시에 같은 스타일을 지정해야 하는 태그의 경우 이렇게 컴마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의 경우 이 로고와 메뉴 영역의 최소 가로 길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min wide라는 속성을 사용했고요. 이곳의 크기를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1200 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요. 이 배경색에서 지정된 대로 코드를 넣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저는 20픽셀로 지정했지만 여러분이 작업하시면서 적합한 폰트의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 태그의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A 태그에 특별한 스타일을 입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스타일을 none으로 설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블럭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코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2강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각각 분류했던 여러 태그들과 클래스 선택자들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도 와이어프레임을 보시면서 각각 사이즈를 보시면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은요. 와이드와 하이트입니다. 가로와 세로 길이를 꼭 지정해 주시고요. 그럼 헤더 영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에서는 헤더와 푸터를 웹페이지에 꽉 차게 설정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100%로 브라우저의 전체 넓이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로 길이는요. 100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사용된 백그라운드 컬러의 속성은요. 여기 컬러 가이드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지정할 색으로 저는 저 코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랩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스타일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시고 점이 붙어있고 붙어있지 않고를 먼저 주의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헤더 영역과 푸터 영역, 그 각각의 태그들은 타입 선택자이기 때문에 태그 자체에 스타일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택자들은요, 저희가 클래스라는 속성을 HTML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을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혹시 스타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결과를 확인했는데 내가 입힌 스타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점을 빠뜨렸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헤더와 푸터 영역에 div 클래스를 랩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 부분의 스타일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크기를 1200픽셀로 가운데 정렬할 수 있도록 12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와 콘텐츠 자리를 저희가 body wrap이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해서 div 태그를 나누어 주었었죠. 각각의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픽셀 크기이기 때문에 꼭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는 여기 이미지 슬라이드가 들어가고 있는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div 태그 영역은 이 공지사항 배너 바로가기를 포함하고 있는 태그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플로팅 속성을 사용했는데요. 정렬 기능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플로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강의에서 제공하고 있고 제가 플로팅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은 코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 또한 가로 길이를 브라우저 전체 넓이인 100%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와 백그라운드 컬러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그라운드 컬러도 컬러 가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스타일 시트를 잘 저장한 뒤에 또 크롬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크롬 파일이 열려있다면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크기를 지정한 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네, 가로 길이가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제가 좀 더 웹페이지를 늘려봤는데 여기는 브라우저 전체 넓이의 100%가 될 수 있도록 넘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100%인 경우 이 웹페이지를 더 늘리는 경우 더 이 색깔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1200픽셀로 저희가 지정했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저희가 로고 자리, 메뉴 자리 등 세부적인 영역들도 나눠 봤는데요. 스타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의 크기는 저는 가로 길이 250픽셀, 세로 길이는 헤더 영역 크기에 맞춰서 100픽셀로 한번 설정해 보았고요. 화면의 왼쪽에 있게 하기 위해서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뉴 영역을 스타일을 지정해 줄 텐데요. 화면의 오른쪽에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주었고 그다음에 가로 길이는 800픽셀, 100픽셀로 주었습니다. 이 세부 영역들의 크기는 여러분이 직접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꿀팁을 드리자면 이 메뉴가 총 4개이기 때문에 저는 한 메뉴당 가로 200픽셀, 세로 100픽셀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 영역의 가로 길이가 800픽셀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럼 컨텐츠 자리의 스타일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자리는 크게 두 가지 태그로 구분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공지사항과 갤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UL 태그의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UL 태그는 클래스 선택자를 저희가 탭 메뉴로 지정을 했었고요. 가로 길이를 400픽셀, 그리고 이 두 개의 영역을 합치고 있는 other 랩의 가로 길이는 800픽셀로 3등분해서 지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 또한 200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크기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탭 메뉴는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other 웹에 해당하는 영역은 오른쪽 정렬해서 화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코드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other 웹 안에 있는 배너랑 바로가기 영역도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각각의 영역의 크기를 저희가 3등분을 했었던 대로 400픽셀, 400픽셀로 가로 길이를 설정해 주시고 세로 길이도 200픽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로팅 속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플로팅 속성을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크기를 크고 늘리거나 줄일 때 이 위치가 틀어질 수 있어서 저는 꼭 이 정렬을 잘 사용해 줍니다. 배너는 이 other 웹 영역 안에서 왼쪽에 지정될 수 있게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고요. 이 바로가기에 대해서는 other 웹 안에서 오른쪽 정렬할 수 있도록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주었습니다. 이 플로팅 속성은 그 바로 위에 상위 태그의 영역 안에서만 정렬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구상해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 로고와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 부분도 영역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로고는 저희가 BT 로고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BT 로고라고 앞에 꼭 클래스 선택자이기 때문에 점이 붙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로고의 가로 길이를 250픽셀, 위의 상단 로고와 동일한 사이즈를 저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라는 div 영역으로 이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를 저는 한번 묶어놨었죠. 그래서 이 크기를 가로 길이 600픽셀, 세로 길이 100픽셀로 지정해 주었고요. 화면의 오른쪽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right의 플로팅 속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영역 안에 하단 메뉴와 카피라이트 자리로 이제 영역을 분리했었죠. 그러면 이번엔 세로 길이가 나눠질 거고요. 각각의 세로 길이를 50픽셀씩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시트 문서를 잘 저장한 뒤에 이번에도 크롬을 열어서 작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각각의 영역들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저희가 지정한 사이즈대로 각 영역들이 잘 스타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로형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 분석하고 코드로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메뉴와 로고가 저렇게 세로로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은 화면의 오른쪽에 올 수도 있고 왼쪽에 올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의 구조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세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월드 페스티벌이라는 웹사이트를 제작해 볼 거고요. 이 완성된 화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작업할 폴더를 열고 한번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TML5 표준 문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표준 문서는 꼭 잊지 마시고 이 문서의 타입을 HTML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태그들을 잘 열고 닫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도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헤더 영역은 저렇게 세로로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터 영역은 이 헤더 영역이 왼쪽으로 지정이 되고 그 남은 영역의 맨 아랫부분을 부터 영역으로 설정할 거예요. 네, 이번에는 실제 안에 컨텐츠들의 자리를 미리 잡아놔 봤는데요. 이 각각의 영역들을 어떤 태그로 지정해야 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헤더 영역의 안에, 헤더 태그의 안에 div 태그를 또 추가해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div 태그의 클래스 이름은 탑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는 잠시 후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자리에 div 클래스를 이 전체 자리를 잡아서 컨텐츠라고 한번 크게 먼저 태그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태그 안에도 div 태그를 한 번 더 설정을 해서 스타일을 주기 용이하도록 할게요. 클래스 선택자 이름은 버튼으로 저는 지정했습니다. 네, 각각의 자리들을 잡아놨으면 이제 각 div 태그들을 한 번씩 씌워서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자리에도 클래스 선택자는 로고, 그 다음에 메뉴 자리는 div 태그가 아닌 nav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 그 다음에 div 태그를 3개로 나누어서 각각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단 로고와 카피라이트, 패밀리 사이트까지 div 태그를 각각 나눠서 순서대로 삽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분석한 그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 와이어 프레임은 HTML 태그 중에서도 바디 태그 안에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바디 태그 안에 가장 먼저 헤더 태그를 사용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로고와 메뉴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div 태그로 씌워서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 테니 div 태그는 클래스는 저희가 와이어 프레임에서 분석한 대로 클래스 선택자는 탑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그 안에 로고 자리와 메뉴 자리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 자리에 대한 div 태그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컨텐츠 div 태그 영역이었던 공지사항, 갤러리, 바로가기의 div 영역도 각각 순서대로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터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푸터 영역도 하단 로고 자리, 카피라이트 자리, 패밀리 사이트 자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주석도 저는 보기 편하도록 와이어프레임의 오른쪽 끝이라는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네, 문서를 잘 저장한 뒤에 크롬에서 열어서 작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스타일이 각각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삽입한 그 텍스트들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한번 만들어서 이 예쁘지 않은 첫 사이트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 시트에서 문자 인코딩 방식을 꼭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UTF-8이라고 꼭 지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코드를 적은 다음에 저장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저장한 스타일 시트 파일과 index.html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index.html 파일에 들어가셔서 헤드 태그 안에 이렇게 링크 태그로 해당 코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은 어떻게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전과 그 HTML 파일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가로형과 세로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스타일 시트에서 각각의 크기를 지정하고 정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범용 선택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범용 선택자의 스타일을 저는 가로형에서도 지정했었던 것처럼 마진과 패딩은 기본적으로 0으로 설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목록도 스타일을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글씨도 이제 폰트도 맑은 고딕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번에 컬러 가이드에서 제시된 코드도 꼭 확인하신 뒤에 이제 텍스트의 색깔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디 태그만 스타일을 한번 지정해 봤는데요. 가로 길이는 1000픽셀로 지정된 대로 설정해 주시고, 세로 길이는 이 총 픽셀의 합인 650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 컬러 가이드에서 제시된 배경색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폰트 사이즈도 저는 보통 20픽셀을 사용하였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쁜 크기의 이제 픽셀을 사용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A 태그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A 태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링크에 주로 사용되는 태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본적인 데코레이션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태그를 제거하고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각각 그 div 태그 영역 안에 혹은 어떤 리스트 태그 안에 하이퍼링크가 걸린 경우 스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코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는 A 태그의 데코레이션 속성들을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영역을 분석한 대로 이제 각각의 크기와 정렬들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탑 클래스를 이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도 지정해 주시고요. 화면의 왼쪽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이 div 태그로 또 나누어져 있었고, 클래스 선택자를 emg 슬라이드로 주었기 때문에 각각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확인하신 뒤에 속성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슬라이드는 전체 화면의 오른쪽에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텐츠 div 태그 영역은요, 이 세 개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확인하신 뒤에 각각 속성을 주시면 되고, 화면에 오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 또한 right로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터 태그와 버텀 태그에 대해서도 이제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부터 태그는 가장 오른쪽에 이제 정렬 속성만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버텀 태그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확인하시고 플로팅 속성을 right로 주실 건데, 이 부분에서 왜 둘 다 플로팅 속성을 오른쪽으로 주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려 보자면, 부터 태그가 이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화면의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꼭 플로팅을 right로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텀 태그는 그 부터 태그 안에 들어있지만 이 중에서도 오른쪽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플로팅을 right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지정한 스타일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영역이 아직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 자리였는데요. 네, 이 부분도 div 태그로 잡아놨던 HTML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클래스 선택자를 로고로 줬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점을 꼭 붙여서 코드를 이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고 자리는 가로 길이는 200픽셀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의 실제 크기가 저는 40픽셀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로 길이도 40픽셀로 지정해 주었어요. 이 세부적인 사이즈들은 실제 시험지에서 주진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적절한 크기들을 미리 생각하시고 레이아웃을 짤 때 이 각각 사이즈들을 적어 놓으시면서 이 사이즈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고의 사이즈를 지정했고 이번에는 마진이라는 속성을 추가로 주었어요. 네, 마진 탑을 30 그리고 버튼 밑에에도 30을 주어서 로고의 위아래로 마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태그에도 이제 속성을 주도록 할게요. 이 메뉴 태그는 우선 정렬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그리고 화면 안에서도 헤더 태그 안에서도 왼쪽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은 공지사항 자리부터 이제 스타일을 계속해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자리는 이 전체 가로 길이가 저희가 1000픽셀로 지정을 해줬었고 그리고 로고 자리는 200픽셀, 여기 남은 자리는 800픽셀이기 때문에 공지사항 자리와 갤러리, 바로가기는 800픽셀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지사항 300, 갤러리 300, 바로가기 200픽셀로 가로 길이를 지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공지사항은 컨텐츠 div 태그 영역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공지사항은 이 영역 안에서도 가장 왼쪽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자리도 이 레프트 공지사항 옆에 왼쪽으로 붙을 수 있게 가로 길이 300픽셀, 세로 길이 200픽셀로 이어서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바로가기 영역 또한 픽셀을 200픽셀, 200픽셀씩 영역을 설정해주고 이번에는 컨텐츠 태그 안에서도 오른쪽에 정렬될 수 있도록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 영역의 각 자리들도 한번 스타일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 자리는 저희가 BT 로고라는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각 저 태그에도 스타일을 저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속성을 레프트로 줘서 왼쪽 정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200픽셀, 세로 길이를 100픽셀로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자리는 400픽셀로 가졌습니다. 저는 400픽셀로 지정했지만 여러분이 혹시 카피라이트를 짧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이 사이즈를 줄이시고 다른 사이즈들을 늘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는 이제 속성이 이 왼쪽에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레프트로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패밀리 사이트는 화면의 오른쪽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플로팅 속성을 라이트로 주었고 가로는 이제 두 개를 뺀 남는 크기 200픽셀로 주었고 세로 길이 또한 100픽셀로 맞춰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한 스타일들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코드들을 꼭 잘 저장하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네, 제가 지정한 이제 스타일들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의도한 대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분석한 대로 그리고 코드를 짠 대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가로형과 세로형 와이어 프레임을 레이아웃으로 나누어 보고 코드로 구현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헤더 영역을 어떻게 이제 코드들을 삽입하고 내용들을 추가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은요, 저희가 아까 레이아웃을 지정할 때 이제 헤더 태그를 사용해서 그 영역을 잡아주었는데요. 그 안에는 저희는 로고와 메뉴가 들어가도록 이제 페이지를 구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로고들은 어떤 유형이 있고 각각은 어떻게 이제 페이지에 삽입해야 되는지, 코드로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로고의 크기와 로고 자리 영역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고 자리 영역은요, 저희가 코드에서 직접, 스타일 시트에서 직접 지정한 크기예요. 그리고 그 크기와 시험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이 만드신 그 로고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로고의 크기가 로고 영역 자리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로고는 각 자리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밑에 한국 투어 로고 같은 경우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모두 로고 자리 영역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스 폴더를 작업하고 있는 코리아은행이라는 폴더 안에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저희는 logo.png라는 파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윈도우에서 저렇게 파일을 넣게 되면 VS 코드에서도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가 새로 생겼고 그 다음에 logo.png라는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실제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동일한 경우 먼저 index.html 파일에 이미지 태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로고 자리라고 텍스트를 적어놨던 그 부분에 코드를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미지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스 태그를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 로고 자리는 A 태그를 사용해서 하이퍼링크를 걸어줄 건데요. 네, 그 로고를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동작할 수 있게 이미지 태그 앞뒤로 A 태그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태그 안에 이렇게 소스를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한 alt 속성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alt 속성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를 추가할 때 이 이미지가 없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이제 이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샵이라고 임시 링크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롬으로 열어서 작업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로고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스타일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로고의 크기가 로고 자리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HTML 파일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첫 번째 로고 크기와 로고 자리의 크기가 같은 경우와 동일하게 HTML은 이제 내용만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코드를 저는 사용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일 시트에서 이 다른 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미지스 태그는요, 앞에 코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로고라는 div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태그이기 때문에 스타일 시트에서 .logo, 그다음에 띄어쓰기 공백을 한 다음에 이미지라는 태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태그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볼게요. 화면에서 로고라는 div 태그 영역 안에서 왼쪽에 정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팅 속성을 left로 주었고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로고 크기에 맞춰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자리 영역의 크기는요, 250픽셀, 100픽셀이었는데요. 로고 자리의 크기는 200픽셀, 400픽셀이기 때문에 이 남는 영역을 마진으로 주도록 할게요. 윗부분에는 탑 마진을 30을 줘서
위에도 30, 아래에도 30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로 길이는 총 50픽셀이 남기 때문에 좌우로 25픽셀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고 자리를 지정한 그 영역에 딱 정 가운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으로 열어서 이렇게 작업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를 받았을 때 레이아웃을 어떻게 분석하고 코드로 구현해야 되는지까지, 그리고 로고는 어떻게 삽입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메뉴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메뉴에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추가되어서 기능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